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변론의 핵심 증인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한 메모를 작성한 홍장원 전 차장을 겨냥해서 새로운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모장에 적힌 필체도 일부가 미묘하게 달라 한 명 이상이 모의해서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야당의 공작으로 오염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더 나아가서 필체가 박선원 의원의 필체와 비슷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그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제가 왼손잡이라서 글씨체가 조금 좀 흘려 쓰는 부분이라.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 헌재 변론에서 자신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글씨를 흘려 썼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메모를 보좌관에게 바르게 다시 쓰라고 이렇게 시켰다는 건데 이 부분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홍 차장이 왼손잡이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홍 차장이나 박종근 전 사령관 같은 핵심 증인들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메모 조작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 바로 분석을 하는데 그 전에 뉴스 속보가 3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신문기일을 이달 20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사건이고요.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입니다. 늦어도 이달 안에 결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62명이 구속 상태였고요. 1명이 불구속 상태였는데 63명 모두 기소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에서는 야당 추천위원이 주도한 계엄 직권조사 안건에 대해서 심리를 했지만 기각했다고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하는 안건에 대해서 인권위가 기각을 했다라는 점도 뉴스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패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을 새로 맡게 된 하민경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민경 대변인입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작을 해보죠. 오늘 친윤계 의원들이 윤 대통령 접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곽종근, 홍장원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린 것은 온 국민이 알게 됐다라는 건데 서영주 의원은 이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놈의 온 국민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본인을 지지하는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송조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음모론 확산에 대한 소재를 쓸 수 있지 온 국민은요. 홍장원 1차장과 각종근 사령관에 대한 음모론 그걸 탄핵 공작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숨을 깊게 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홍장원 1차장을 흔들어서 이 계엄에 대한 엄중한 상황에 대한 내란의 혐의를 벗으려고 몸부림을 치나 그 헌재에서 홍장원 1차장과 각종근 사령관 둘을 흔든다 해서 이미 국민들이 영상으로 보고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작전 요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들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예. 곽종근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고요. 둘이 만에 하나 그 메모라든지 증언이 틀렸다고 인정이 안 되더라도 수많은 그 작전에 참여했던 방첩사의 장교, 수방사의 장교, 특전사의 장교가 홍장원 1차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포하라고 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녹취를 통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등에 대한 서로 간에 나눈 카톡이 남아있어요. 예. 그리고 방첩사 수사단장 같은 경우는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았고 또 수방사의 그 감금의 역할을 받았던 사람도 그분도 14명의 인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민주당이 다 포섭을 해서 만들었나요? 저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12월 3일 날 국회 본청을 부수고 들어갔던 그 계엄군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차라리 우기는 게 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예. 자, 주말 동안에 국민의힘에서도 홍장원 1차장의 메모가 오염됐다. 그래서 고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어제 윤상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안과 관련하여 주요 증인들의 의증 또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또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네. 당과 국민의힘 이름 아니죠.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된다라는데 당 차원에서 고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윤상현 의원 개인의 의견인가요? 네,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이 12월 달에 이미 이제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홍장원 그 전 차장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예. 말이 달랐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인해서 이제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 국민이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전 국민이 이제 재판 과정을 이제 중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헌재 재판이요? 예, 헌재 재판을 봤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사실이 증언도 그렇고요. 또 어떻게 보면 탄핵소추의 트리거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메모조차도 이게 메모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12월 6일에는 그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지시를 했다. 이제 국회의원 그리고 또 한동훈을 체포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헌재 재판 그 증언 과정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이게 목적어를 들은 바가 없어서 누구를 이제 잡아들이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또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또 그 메모에 대해서는 이게 보좌관이 쓴 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이걸 박선원 의원한테 민주당 박선원 의원한테 주면서 박선원 의원은 이게 정말 그 당시에 즉시 이렇게 수기로 이제 작성한 메모니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본인이 쓴 메모가 아니라 이게 보좌관에게 다시 이제 정서를 시키는 건 다시 쓰라고 이제 시킨 건데 그 보좌관은 누군지 밝힐 수가 없다고 하고요. 또 중간에 본인의 나중에 쓰다 보니까 기억이 이제 좀 흐릿해서 이게 맞는지 좀 틀리게 쓴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 정말 이상하다. 그럼 이제까지 박선원 의원이나 아니면 김병주 의원이나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찍으러 갔을 때 다들 이제 홍장원 이제 그 전 차장이나 아니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무슨 얘기를 한 건가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게 또 공익제보자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회유를 하고 이렇게 증거가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상하다라는 건데 저 메모거든요. 지금 검찰에 제출돼 있는 김보여 의원님. 예, 김보여 위원이 보시기는 어때요? 저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홍장원 공작, 곽종근 공작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이 내란을 일으킨 거다라는 주장까지 하시는데 정말 날아가는 새가 웃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란숙의 윤석열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한 게 가려집니까? 아니면 국회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던 사실이 없어집니까? 포고령, 위헌적인 내용이 있는 포고령 있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그걸 포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계엄 관련 명령 문서들이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홍장원, 곽종근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게 흔들린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의 눈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관들은 결코 그런 허위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증거와 증언에 기반해서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씨름해 보면 되치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힘이 세면 그걸 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기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잘 부렸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김학의 차관이라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성폭행, 뇌물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던 사람이 해외로 도피를 하려고 하자 그걸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피를 못하게 막은 정의로운 행위를 한 거죠. 출국 금지요? 출국 금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기소를 했잖아요. 다 최근에 무죄 나왔습니다. 다 이렇게 결론은 정의롭게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기업의 불법성을 밝히는데 전혀 대세 지장이 없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김성열 의원님, 네. 지금 야당 의원 박선원 의원의 글씨체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개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글씨체가 비슷하다는 주장, 궁여지책이죠. 궁여지책인데 너무 좀 조잡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궁색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도 제가 쓴 글씨조차도 나중에 보면 이거 내가 썼지? 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남의 글씨를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고 누군가의 글씨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뱉는 순간 그 국회의원의 주장이 돼요. 아무리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홍장원, 곽종근이 지금 탄핵 내란의 기획자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적반하장도 좀 유분수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탄핵은 지금 법적 절차를 다 준수해서 헌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총칼을 들고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내란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사실 이런 모든 억지 주장의 근원은 윤석열 씨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씨가 했던 내용이 그대로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좀 윤석열, 전광훈 이분들에게서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홍장원 차장이 원본 제출에 대비해서 그러면 보관해야 하느냐 이렇게 반박성 일축을 했는데 이게 조작이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그 국민의힘에서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메모가 조작이라는 것으로 탄핵이 되면 그러면 지금 탄핵 심판, 재판 자체도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쪽의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꾸 패널들께서도 주요 증인들의 얘기하는 거, 뭐 신빙성이 조금 흔들리는 것, 뭐 그런 정도로는 이게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변호사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메모 자체는 원래는 홍장원 전 차장이 본인이 썼다고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썼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메모는 진정 성립도 조차 사실 인정되지 않는 그런 누가 쓴지도 모르고 언제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메모고요. 또 사실 내용이 저게 맞지 않는 그런 또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주당이나 다른 이제 야당에서는 신빙성을 문제 삼지 마라. 그 계엄 자체가 일단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런 계엄 자체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열리는 게 지금 탄핵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증언 하나 그리고 또 저렇게 중요한 메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얘기 나오는 게 홍 차장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본인의 글씨체가 아니다.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게 맞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판에서. 예. 근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시죠. 그러니까 홍장원 그 1차장의 메모가 없이 받아 적었고 다른 3자가 썼다는 게 아니라 지금 외면에서 보듯이 홍장원 1차장도 증언하잖아요. 왼손잡이인데 흘렸다 보니까 본인의 글씨가 있고 그 위에 보좌관을 시켜서 자세하게 알아먹게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의 메모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들이 이 증거에 대한 능력들은 증인과 피청구인, 청구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서로 간의 이제 질답을 통해서 재판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 허위로 볼 것인지. 그러니까 음모론에 주장하는 것들은 재판 영역에서는 법률적 대응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은 건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 정치 영역으로 갖고 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직도 본인이 어떤 대통령직에서의 권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든 날리면 때의 행위를 하려고 또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돼 있고요. 그다음에 피의자입니다. 최소한 내란 우두머리에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재판부의 이 메모에 대한 신빙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예. 그거를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내란의 모든 것들이
탄핵 공작이다라고 퍼다 날르는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저는 이게 올바른가라는 부분들을 따져 물으는 것이고, 우리 이제 함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법률적인 부분들은 재판부가 판단하게끔 변호사들이 거기에서 항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재판에서의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 메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쓴 거를 인정을 해야지만 이게 증거 능력이 있고 또 진정 성립이라는 게 먼저 우선적으로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홍장원 이제 차장이 쓴 게 아니라 누군지 알 수 없는 보좌관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 자체는 진정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관이 이 법정에 나와서 내가 쓴 게 맞다, 어떤 경위로 이게 썼다, 언제 썼다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메모 자체는 사실 증거가 될 수가 없는 형사재판에서 것이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리고 형사 재판의 그런 모든 것을 사실 헌법재판소에도 당연히 이게 따라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속해서 이게 징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은 이제 뭐 형사재판과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사실 진정성립이라는 건 인정이 돼야 되죠. 이거는 예.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다음에 증거능력 이제 신빙성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록들을 다 증거로 채택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저것도 이제 저 메모도 검찰에 제출된 메모이고 그걸 바탕으로 기소가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 메모를 증거로 채택을 했다면 헌재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진정 성립이 계속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썼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재판정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쓴 사람이 실제 쓴 나와야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된다. 예, 근데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신빙성까지 나가지도 못하고 진정 성립이 되지 않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판관이 계속 묻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게 증거 능력이 증거 능력 가기도 전에 이게 진정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로 일단 채택은 했지만 실제로 이걸 증거로 인용을 할지 말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됐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또 검찰에서 이제 쓰이는 요새 피의자 신문 조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개정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당사자가 만약에 당사자인 내가 진술을 했더라도 가서 내용을 부인하면 이게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박근혜 탄핵대를 들면서 지금 헌법재판에서는 이게 형사재판과 다르게 뭐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다는데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실 최소한 증거 능력은 인정되는 증거를 써야지 이게 모든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까요? 자, 반론 있으신 분? 일단 네, 김보엽 위원님. 예. 말씀을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재판에서 홍장원 차장도 그 메모는 내가 쓴 부분이 일부가 있고 그리고 나의 보좌관에게 옮겨졌도록 한 게 있다고 하잖아요. 알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홍장원 차장의 보좌관입니다. 보좌관이 몇 명 안 된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 보좌관 중에 특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날 지시한 사람이 3명 중에 누군지 모르지는 않을 테니까 필요하면 그 사람도 증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메모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석열하고 통화를 했고 그리고 여인영과 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거잖아요. 두 사람과 통화 사실을 윤석열도 여인영도 다 인정을 하잖아요. 물론 통화 내용은 다르죠. 윤석열은 그날 2차례 통화를 했는데 8시 몇 분경에 잠시 뒤에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전화를 받아라 라고 했고 싹 잡아들여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부인을 하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은 그게 아니고 간첩 활동, 방첩사의 간첩을 잡아들이는 활동을 지원하라는 얘기였다라고 하는데 그 30분 전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라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이 통화는 서로 통하지 않잖아요. 윤석열의 법정 증언으로는.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 메모가 훨씬 신빙성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서영주 의원까지 듣고 다시 뭐 그러니까 반론권을 드리죠. 22년 내 형사법이 개정돼서 이제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 이 부분은 많이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증거 능력으로서 인정이 안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증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거기에 증거로 채택이 되면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공판 중심주의에서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증거로서 인정할 만하다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준용해서 지금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쓰고 있기 때문에 없던 사실을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에 하는 것이고 주장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헌법재판소의 모든 과정이 불법적이고 홍장원 1차장의 메모 자체를 정치권에서 가져와서 이거를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행위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라는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이 말씀이고요. 짧게 예,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재판부가 판단을 할 건데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이기 이전에 사실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만 제가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부분 재판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중히 가야 된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성현 의원님, 치열한 토론을 들으셨는데 네. 개혁신당은 오늘 이준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고령만으로도 탄핵되고도 남는 상황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뭐 저 메모의 이야기 이런 것도 나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포고령이 이제 위헌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포고령은 절차부터가 잘못됐어요. 우리 그 서슬퍼렇던 전두환 시절에도요. 포고령을 내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고 그 국무위원들이 다 사인을 해가지고 포고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국무회의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다고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아무런 부서가 없었어요. 서명이 없었습니다. 예. 그 절차부터가 문제고요.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정치행위 금지, 언론 검열, 전공의 처단. 이게 어떻게 법적인 내용이 됩니까? 누가 봐도 이건 불법적 위헌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게 통하는 나라는 딱 하나예요. 지구상에서.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럼 북한이나 가능한 절대 왕정 이런 것들을 꿈꿨던 그런 계엄이라는 게 포고령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만 서류로만 존재했던 것이냐? 아니잖아요. 이거 다 발표도 직접 하셨고 또 이거에 근거해서 국회의원들 국회 못 들어가게 계엄 해제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리고 군대 투입시켜가지고 끌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고령만 가지고도 사실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의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라고 기자들이 물었고 김기현 전 대표, 현 의원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이 있었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으니 사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다는 뜻을 저희들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현장에서 집회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긴 했는데 다 자막을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엽 위원님 먼저 드리고 하민경 위원님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참 충격적입니다.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이런 말을 어떻게 저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까? 게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그동안 그나마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다라는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쪽에 나오면 국민의힘 패널들한테 여쭤봤던 게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것은 당신들이 인정을 하면 그러면 내란 속의 윤석열의 책임은 도대체 어떻게 묻자는 거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제가 분명하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사과 정도 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지 뭘 그렇게 헌재까지 이거 가져가고 내란죄로 기소를 하고 그러느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들도 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강해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이 안에서 면회 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드디어 이제 윤석열이 광화문에 나와서 그 추운 겨울을 견디며 뜨겁게 달구는 청년들의 열정, 주의의식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나 보다. 망상에서 깨어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백골단 혹은 반공청년단이라고 불리는 자들, 이 자들은 지금 오늘 낸 성명을 보면 미국과 함께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조기 대선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서 야당의 내란, 야당의 쿠데타를 진압해야 된다. 이런 식의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은 이 사람들의 인식과 얼마나 다른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의원들이 이제 5명이 접견을 가서 30분 정도 만나고 나와서 이제 기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개인적인 그런 친분으로 만약에 누가 구치소에 가 있으면 접견을 저희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의원들이 3차례 지금 2차례 갔나요? 3차례 갔나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아마 시간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헌재 변론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띄엄띄엄 이제 그 전날 이렇게 전일날 변호인 접견을 해도 이게 모자랄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명 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그냥 통상적으로 나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밖에는 어떻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을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이 그렇게 이상한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예. 당연히 면접 접견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